제가 울산 과학고등학교에 갔었어요 한번. 네네. 근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고. 그래요?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이 그 학생이 진짜로 고등학생인데 인허무스에서 여름에 돈 받고 일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우리 학생들이 그 실전과 바로 뛰어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게 그 아이가 만약에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해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네. 초중고생인데 네.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요. 네. 이 관심을 확장하고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잠깐 방 안을 틈을 타서 어렵게 모신 이분, 정말 제 지인 중에 가장 프로필이 화려하고 멋진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폴린입니다. 너무 화려해가지고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UC 버클리 수학과를 나오고, 그런데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대학원을 나오셨죠. 그런 다음에 현재는 엘카미노 칼리지 수학과 교수이고 하버드대에서 입학사정관을 계속 역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죠. 나사에서 현재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는 분이죠. 어렵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사 앰베서더가 뭔지 많은 네.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나사 앰베서더를 어떻게 역임하게 되셨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사는 지금 현재 하나로는 한 연간 그 예산이 34조 원 정도 쓰거든요. 네네. 국민의 세금을 내는 거죠. 우주 탐사라는 부분은 상당히 국민의 그 지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나사의 탐사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고,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과학과 어떤 테크놀로지 그쪽에 많은 관심 갖도록 하는 교육을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임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 탐소와 같은 예, 그런 예. 어린 소년이었는데, 네.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주 분야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주 분야에 관한 이제 수학자지만 그런 걸 가르쳤고, 엠베서더는 이제 신청을 해서 해야 되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뽑는 어, 과정이 있겠죠, 당연히. 아무나 안 시켜주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열정적으로 하니까 저를 잘 봐주셨는지 네. 2012년부터 선임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사 앰베서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사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엠베서더는 보통 이제 결국은 이제 저 같은 제가 이제 나사 직원은 아니지만 그 엠베서더는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고, 그럼 수많은 이제 에세이 퀘션을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사람 뽑겠죠. 아무나 뽑지 않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고라든지, 예. 그게 열정이라든지. 뭘 보나요? 우주에 관한 이 사람이 과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생각과 그런 우주에 것이 적합한지, 대해서. 적합하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대사도 하지만 인간화성 탐사나 지금 현재 화성에 있는 로버, 그러니까 퍼시픽 로버의 착륙 선정 과정에 참여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네, 많이 네. 비교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결국 마르션을 찍는 그런 착륙지를 선정하는 네. 과정에 참여를 과학자로서 하셨어요. 좀 참여를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우주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오셨나 봐요. 수학과의 교수이지만. 어려서는 제가 사는 조그만 동네가 탐험의 무대였지만, 우주는 되게 아름답고요. 그 사람이 계속 모험하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에서도 우주 관련된 그런 학과가 굉장히 많은가요? 결국은 이제 우주학과라기보다도 그러니까 항공학과라든지 네네. 기계공학, 전자공학, 사실 우주라는 거는 우주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학문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오케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자꾸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했었냐면은 지금 이노스페이스라고 대한민국의 어떤 상업용 로켓 발사를 브라질에서 성공시켰죠. 네네. 그때 김승훈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울산 과학고등학교에 갔었어요 한번. 네네. 근데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고. 그래요?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이 그 학생이 진짜로 고등학생인데 인허무스에서 여름에 돈 받고 일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대표님에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참 그런 분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의미를 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막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우리 학생들이 그 실전과 바로 뛰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게 그 아이가 만약에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실 때
같을 때는 그 실권에 가능한 한 빨리 뛰어들고 배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초중고생인데 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을 확장하고 더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예컨대 책만 같이 읽지 말고 박물관 같은 데 많이 가면 좋거든요. 박물관이요? 그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많은가요? 그럼요. 박물관 자체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송암 스페이스 센터 같은 이제 그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나사는 웹사이트만 가셔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다음에 나사 같은 경우 실적으로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나사의 수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설치하시면 실질적으로 하셔서 나사에 진짜 뭐 찾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참여를 한번 계속 해보면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온라인에 많죠. 그러니까요. 미국 꼭 가야 되는 거면은 힘들 텐데. 사실 미국에서 있었더라도 그 나사의 그 필드센터들이 10군데인데 거리가 있어서 못 오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요즘은 온라인이 교육이 많이 발달하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네. 저는 사실 책을 잘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은 보통 이제 한 페이지 보고 하루 쓰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안 읽고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요. 매뉴얼 있잖아요. 그것만 아무리 공부한다고 되나요? 운전대 한 번 잡는 게 실전을 해봐야죠. 예. 예. 그냥 자연에 방목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천체 물리학, 생물학, 화학 모든 게 다 종합. 그냥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놀 자체가 바로 최고입니다. 그래요? 지금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왜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날면서 필요한 그런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지식으로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방목할 데가 없어요. 아파트 촌이고 서울이고. 캠핑 다녔어요. 산에 그냥 가면 산 타고. 왜냐면 그런 데서 또 아이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사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때 사람은 면역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는 이런 걸 그래서 정치 경제학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다가 치고받고 뭐 갈등도 하면 이럴 때 스스로 극복했을 때 생존력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인간관계와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식이라는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교육이나. 근데 그게 지분이 너무 높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가 일정 정도 지분을 차지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아들과 소통을 하고 뭐 동네에서 축구를 하든지 좀 하다가 이제 그 자체가 엄청난 사회학도 배우고 역사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샘물 세트를 주는 게 그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시간을 물론 맨날 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상황에서 자기 100%의 에너지를 써서 문제 해결해서 노력할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대학에서도 그렇고. 나사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퍼블릭 아웃리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상당히 큰 예산들이 사실 미국의 나사들이 학교나 그런 데 많이 갑니다. 큰 돈이. 웬만한 학교들 대부분 나사 프로그램에 연결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에도요? 초등학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웹사이트나 초등학생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예컨대 화성에 이제 이름 보내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할 때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도 한 20만 명 이상 분들이 화성에 이름을 지금 보내서 지금 있거든요.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그 밑에 한국 분들의 그 이름을 20몇만 개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의미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초등학생 찾는 건 지금 퍼시비어런스 오버라는 게 불굴의 의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수없이 갔지만 생명 흔적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치지 않고 한다서 퍼시비어런스인데 그 이름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은 거예요. 그래요? 나사는 그 영광 그 아이 이름을 짓는다든지 큰 프로젝트 몇 조 원짜리 그런 거 연구를 초중고등학생에게 경험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퍼시비어런스 로버의 이름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주는 우리가 실체로 잡거나 바로 본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 이 내 무대를 우주까지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도전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자체에 대해서 인간의 팽창하는 그런 거는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화성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어떤 기여하는 거, 인류가 팽창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건 되게 아름답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펄스펜스 로버의 창조제도 네. 그 로버가 한 3조 원짜리 탐사거든요. 네네. 지금 탐사를 열심히 하고 네. 있는데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화성에서. 근데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마치 그 위대한 그 공연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가 되면 기분이 따뜻한 것처럼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던 데서 계속 오래 남는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을 보셨으니까 음. 뽑히셨겠죠. 이 지원하셨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제가 시작했을 때 미국인이 한 3억이 좀 넘는데 한 명당 60만 명 정도씩 이렇게 커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제가 보니까 미국의 그 국회의원 수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400명. 근데 지금은 워낙 프로그램이 발전해가지고 제 네. 이후로도 몇백 명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나사의 미션과 목표를 많이 알리시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나사는 3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우주 탐사를 해나가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비밀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이 외계에도 존재할까? 세 번째는 네네.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그 3가지 목표를 해서 수많은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밖에는 수십 개의 인공위성과 예. 탐사선들이 가 있는 것이 이 3가지 답하는데 왜 이것이 미국에 왜 어떻게 합당하냐면 그런 거를 하면은 항상 우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항상. 결국 그런 뭐냐면 바로 이노베이션,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을 실용을 위해서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미국이 국가 경쟁력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쌓여서. 그렇죠. 그걸 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기술. 그래서 나사는 매년 우주 탐사하는데 스핀오프라고 해가지고 부가 과학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의학 장비들, 생명들 많이 구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우주 탐사 나온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 우주 탐사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계속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깨끗한 물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그거는 우주에서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수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거거든요. 정말요? 그렇죠. 왜냐면 우주인들이 물을 자기 대소변을 보면 그거를 다시 마셔야 돼요. 깨끗이 정수해서. 여기서 한 500원, 1000원짜리 물을 우주정거장 하면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대소변인데도 거기서 사실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됐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신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침대들 그 다음에 안경 같은 거 봐야죠. 왜냐면 밖에 나면 이 조그만 소의 그 물건들이 한 총알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경 같은 것도 코팅하고 스크래치 받는 거 우리 스키 탈 때 그 바이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바로 우주기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이랑 직결되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주에서 하는 게 제약. 그러니까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암 치료제라든지 특히 다음에 이제 또 우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장 같은 거. 우리는 이식 받았는데 그거를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제작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신장이나 그런 거를 우주에서는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는 제작이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 치료제나 그 다음에 더 친환경적인 세척제 같은 거라든지 다 화학에 그런 것들은 우주 공간에서 더 유리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주에서 많은 것들이 다시 지구로 와서 응용되고 그다음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됐죠.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그 군인들 통신 장소였지만 예측 못했지만 새로운 세계가 돼버렸죠. 그 탐사 자체, 그 빠른 연락, 그다음 많은 정보 통신 그거가 중요하라 모든 우리 사회 생활, 문화, 경제 활동이 버추얼 스페이스로 들어왔죠. 우주도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되고 인류가 계속 팽창하고 제가 생각에는 그쪽에는 자원이나 그런 거 봤을 때 200년에는 우주 경제가 지구 경제를 앞서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본과 그 재원을 비교했을 때 우주는 상대가 안 돼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예측하는 게 한 10년 안에는 로켓과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응용 같은 걸 한다면은 현재 그 대한민국 GDP 수준의 그 경제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나 90년대 이 온라인 경제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오프라인보다 훨씬. 그렇죠. 그랬듯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우주 경제권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도 활동하지만 우리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들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 경제권이나 그런 활동이 상당히 많이 연관될 거예요. 그 우주 경제권은 아마 더 큰 규모로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 조그만 지구라는 곳에 있으면 오히려 수천 더 만든 그런 가치관에 채져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살아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주 보편적 진리에서 다 맞나?
그런가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 가치관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라든지. 우주를 보게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자신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과감하게 자신 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해질 수 있는데 사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주를 보게 되면. 어머니 좀 따뜻하거든요, 우주가. 그래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이 그 높은 산에 가서 도시를 받아보면 내가 요곳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까? 네. 좀 더 이게 커지잖아요. 네네. 우주를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비싼 뭐 차를 몰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거고 남에게 보이 이게 중요한 건가라는 용감한 도전. 남이 뭐 생각하던 나는 난데 이럴 수 있는 용감함?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예, 주눅 들지도 않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따뜻하게 눈을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네. 갖기까지 과거의 교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린 시절은 예. 거의 학교 공부하고 답을 싸고 그러니까 탐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고등학교 예. 3학년 때 미국으로 가신 거죠. 네. 사실 공부를 상당히 안 했는데 하나인지 괴로웠던 건 뭐냐면 사람들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좀 한 거 같은데 그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초중고 때요? 초등학교 때는 아예 공부를 하는 걸 전혀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하도 양감을 맞아 저희 어머니께서 목장을 하라고. 근데 중학교 때도요? 그 중학교 때는 좀 하기 시작했는데 하셨어요? 보니까 뭐 학교에서 처음 제가 공부해서 반에 15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뛰어난 아니었지만 대신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좀 그때 보니까 좀 애가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쯤 하니까 내 자신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좀 그래서 공부는 일정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너무 스스로가 좀 초라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러면 고등학교 네. 3학년 때 영어를 좀 잘하셨을까요? 아니, 미국 가서 못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특히 제가 제일 공부를 못했던 게 수학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수학을 못하셨는데 수학학원을 가셨어요? 동안 6년 동안 놀면은 그게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하버드 할 때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 MIT 받은 친구인데 그 정도 4학년 때까지 곱슬 난수가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만은 아니구나. 근데 어려운데 딴 것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좀 하는데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데 수학을 안 해놓으니까 계속 평균 고2까지 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 수학과를 가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6개월 동안 한 5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미국 가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예, 있었을 그래서 근데 비효율적으로 했겠죠. 기초가.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인 거가 어떤 거 물어봤을 때 저도 항상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방향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그 고통 과정 속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니까 고2 때 보니까 좀 하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 수학을. 갔는데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과 가게 됐는데 성격에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 도와주고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남게 된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거는 점점 디벨롭 하셨고 예, 너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셔서 수학과 교수가 되신 거예요. 사람과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지금도 학생들 보면은 저를 다른 학생들이 뭐냐면 F 맞은 학생들 학기말 시험 보면 알아요. 자기가 평범했다는 걸. 그럼 이제 손을 제가 얹고, 야, 그러면 2달 동안 어떻게 준비해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2초 만에 사람의 얼굴이 뭐가 뭐냐면 그 폐전병에서 혈색이 돌아요. 그러니까 느꼈던 게, 희망이 생명이구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항상 말해요. 자, 그러면 한 학기 뒤에 나 꼭 연락해야 돼. 너를 믿는다. 저도 아이들 셋을 키웠고요. 네, 아이들 네. 지금 뭐 다 장성했지만. 네. 네. 근데 진짜 어려워요. 부모 네. 되는 거. 네, 첫째는 되게 많이 헤맸고요. 네. 아이들도 서운한 것도 많고 둘째도 힘들고 그런데 느꼈던 건 뭐냐면 너를 믿는다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헤매고 그러죠. 그래도 가장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엄마의 불안한 눈빛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해결해 주시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엄마의 불안한 눈이 첫 번째는 아마 따뜻한 눈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때 그러면 위로를 먹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좀 자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를 바꾸는 거는 힘들지만 본인을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 마이크로 매니지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마이크로 매니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 대학교 오면 이제 네가 알아서 난 책임 끝. 그건 부모님은 아니다. 부모는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는 게 부모거든요. 지금도 감당하세요, 교수님? 그럼요. 지금 전 느끼는 건 아이들은 네. 10대 그때보다 20대, 30대 그때 더 필요합니다. 인생이 초년생이잖아요. 그때 버스로서 이제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막내가 어떤 커리어상 결정을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논리를 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어.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대화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해서 아침에 걔가 출근할 때 몇 달 동안 아침밥을 제가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뒤에서 이렇게 안아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논리적 언어의 대화보다도 상대가 분명히 두 가지일 거예요. 애가 따르면 자가 논리적으로 밀리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슬퍼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은 애들이 23歳때 나와 의무관계에서 만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벗으로서 따뜻한 눈으로 만날까? 그게 평가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으면 좋은 게 안정감. 안정감 뭐냐면 그 따뜻한 눈빛. 예. 너가 폭망해 난 끝까지 너를 사랑할 어. 거야 라는 거와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겪겠어요 걔네들이요? 그때는 나를 믿어주는 엄마가 아빠가 있지 하면서 그 아이는 용기를 갖고 그 어려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요? 믿어주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네. 나를 정말 남은 뭐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애가 준다면 정말 도전이 많거든요. 현대사회 특히 21세기는 과거의 그런 확립된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냥 무한히 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적응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존해 나가거든요. 특히 AI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런 창의력이고 용기는 아마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네. 정서적 안전하면서 그런 친구는 계속 해낼 거예요. 그 소재가 우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교수님 댁에서 네. 자녀분들과 우주에 대한 대화도 좀 하세요? 그렇죠. 항상 저는 어려서 아이들 캠핑을 많이 다녔고요. 아. 캠핑을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박물관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헤맬 때 괴롭죠. 고통스럽죠. 근데 저는 16년 동안 보이스카우트 리더를 했어요.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리더는 뭐냐면 막 둘러산으로 절벽하고 그러니까 그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이 야 너희 아빠 스파이더맨 같아 절벽 타고 막 가서 하고 그랬던 시간들. 근데 미국에는 네. 그게 많잖아요. 네. 우리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나사의 우주인들 180명이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하면 디즈니랜드에는 네. 고용을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둘째 같은 경우도 참 감동받았던 게 그러니까 저희 어떤 봉사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보이스카우트 리더신데 그분이 이제 군에 계신 분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하기 싫어하고. 우리는 알죠. 그것이 자기가 다 못한다고. 하지만 오셔도 토요일 하루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미국 우주군의 그 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시민의식이겠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네.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어떤 인격이라고 미국 분은 많이 보셔요. 그리고 상당히 그 훌륭한 그 미국에서 변호사였던 그 외국인들이죠. 비 오는 날 와서 저희 첫째 위해서 몇 시간 보내시고 그 일 끝나고 나서 그런 여유가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들이 필요한 아무 없는 것 그 아이에게 그런 마음 아이들은 그 매의 눈으로 우리를 보거든요. 부모님 말은 다 이게 통과시키고요.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우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정말 자녀분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사십시오. 나누는 삶. 그러면 그 아이는 얼굴이 따뜻하고요. 네. 어느 사회를 하나 받아들여질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